아는 기자하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인사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많이 나오는 말 하나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정권 교체 중이란 표현입니다. 아직도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이 다수인 입법부는 선거로 선출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지명권이 있으니 사법부 정상화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또 공영방송 이사회 등에 대한 이 교체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죠. 이 역시 정상화라는 입장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법부 인사가 있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대통령실 생각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같은 이 특정 모임 출신이 승승장구하는 패거리 문화로 사법부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사법의 정치화 대표적인 사례로 이 사건을 많이 거론했습니다.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 야,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던 겁니다. 당시 내부에서도 사법부 수장이 정당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한 건 실력 있는 법관이 중용되는 사법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철학이 담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사법부 지형이 한동안 이 진보로 쏠렸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그건 좀 많이 바뀌었나요, 실제?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진보 8, 또 중도 보수 5의 구도였던 대법원은 지난달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중도 보수 7, 진보 6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8대 5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이 다수당이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이제 임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또 본회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습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그래서인지 대통령실도 같은 내용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법대 1년 선후배 사이지만 윤 대통령과 친분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인권에 앞장서왔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가결할지 부결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은 아끼던데 자, 헌법재판소장도 바뀝니다. 맞습니다. 오는 11월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끝납니다. 지난 4월까지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취임으로 헌재 구도도 중도보수 5, 진보 4의 구도로 재편되는데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 헌재 소장이 교체되면 중도 보수 구도가 더 뚜렷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사법부 바꾸요. 방송 쪽 인사도 몰아치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모레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 동의와 무관하게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은 걸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연이어 이 해임 작업을 거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이사회,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문진을 제외하면 이사진 여야 구도가 여당 우위로 재편이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편들어주는 방송하라는 게 아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치우친 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정상화라고. 지금 사법부 방송지형 재편에 되는 데에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모든 흐름이 내년 4월 총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를 내세워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려는 거라는 시각이죠. 방송이든 사법부든 윤석열 정부가 정권 입맛대로 구성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